네, 이제 46분이니까 교육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기 위한 홈택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그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일단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 이제 기부금에 대해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의 총 합계가 이제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단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이제 의무화 단체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여기에 해당이 안 되셔도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요건에 해당되는 이 요건은 의무화 대상을 말씀을 드린 거지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종이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는 것보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는 게 여러모로 이제 편리한 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올해 처음 이제 기부금 단체가 되신 경우에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실 때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하시면 아마 종이로 하시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스템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홈택스 메뉴에 보시면 이제 위쪽에 그 빨간 네모 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당뇨금, 연말정산, 기부금 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으로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그 아래 왼편에 보면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메뉴가 있는데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이제 뜨게 되고 여기 보시면 개별 발급, 일괄 발급, 그다음에 일괄 발급 제출 내역 조회, 그다음에 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관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 신청, 이러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로그인은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스템 각 메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개별 발급은 말 그대로 기부금 영수증을 한 건씩 발급하는 것이고 일괄 발급은 이제 여러 건을 이제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렇게 여러 건을 엑셀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변환해서 발급하시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발급 신청 관리는 이제 기부자가 발급 신청을 하면 이 기부금 단체에서 이 발급 신청권에 대해서 승인 또는 반려 처리하실 수 있는 메뉴이고 그다음에 발급 목록 관리에서는 뭐 기간이나 뭐 이런 뭐 조회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조회하실 수 있고 조회된 기부금 영수증은 수정, 삭제, 뭐 출력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발급 권한 신청은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 이제 발급 권한을 신청할 수 있는 그 메뉴입니다. 그리고 기부자용 메뉴도 있는데 기부자도 발급 신청, 발급 목록 요거를 관리하실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단체명 찾기 이거는 이제 이름이랑 뭐 이런 걸로 조회하게 되면 기부금 단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발급 방법과 발급 내역 조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발급 방법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별 발급, 일괄 발급 요게 있었고 그다음에 기부자 요청은 원래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 단체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기부자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요청을 하고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가 이걸 승인하게 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메뉴입니다. 그리고 발급 내역은 기부금 단체가 발급하는 즉시 이제 홈택스와 모바일에서 발급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발급 및 조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발급은 기명 영수증의 경우, 그러니까 기명이라고 하면은 인적 사항을 다 적어서 당초에 이제 발행한 영수증을 말합니다. 기명 영수증의 경우에는 이제 기부 금액이 오류가 있을 때 수정 발급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적 사항을 적지 않은 익명 영수증의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랑 인적 사항 수정 이게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명 영수증의 경우에는 이제 기부 금액 말고 이제 인적 사항 등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게 인적 사항은 수정이 안 돼서 당초 기부금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을 삭제를 하신 다음에 재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 발급하고 발급 삭제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회 및 출력에서 기부자별, 기부기간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조회 출력도 가능하고 기부금 영수증 합계표 서식도 출력할 수 있고 이제 엑셀로 내려받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할 때 주민번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서 주민번호를 이제 알아야지 발급이 가능한데 이제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에 휴대폰 번호로도 이제 그러니까 기부하신 분이 휴대폰 주민번호 안 알려주고 휴대폰 번호만 알려줘도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위해서는 이제 기부자가 먼저 홈택스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셔야만 이제 이런 그 휴대폰으로 발급이 가능을 합니다. 요거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이제 기부금 단체에서 발급을 할 때 기부자의 주민번호를 넣지 않고 휴대전화를 넣게 되면 홈택스 시스템에서 휴대전화 번호랑 주민번호를 비교를 해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발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익명 기부에 대해서도 익명 기부자로 선택을 해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거 화면은 이제 발급 권한 신청을 하는 화면입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이 권한을 승인받은 곳만 발급을 하실 수가 있는데 권한 신청하실 때는 이제 먼저 요 빨간 네모에 보시는 것처럼 기부금 단체 지정일을 넣으시면 되는데 당연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허가일을 넣으시면 되고 재경부 지정단체의 재경부 지정단체는 재경부 장관의 지정 고시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첨부 서류도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첨부 서류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설립 허가증이나
시설 신고증 등의 기부금 단체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고유번호증만 넣으시고 기부금 단체인 고유번호증만 넣으시면 이제 기부금 단체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하실 때 기부금 단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립허가증이나 시설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이제 세무서 담당자가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승인 또는 반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 휴대전화 번호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담당자가 승인 처리하게 되면 승인 처리하면 이제 문자 메시지로 승인 반려 이게 문자 결과를 이제 문자 메시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부금 단체의 편의를 위해서 재경부 지정고시 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이제 지정고시 단체의 명단을 수집을 한 다음에 일괄로 이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서 이제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재경부 지정고시가 난 곳은 이미 확인이 돼서 기부금 단체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따로 별도로 개별적으로 신청을 안 하셔도 저희가 이제 일괄로 이렇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재경부에서 예를 들어 이제 6월 30일 날 고시가 됐다고 하면 저희 시스템에서 기부금 시스템이 저기 재경부 시스템이랑 이렇게 연동이 되는 게 아니라 고시가 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별도로 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뭐 그런 처리 절차로 이제 일주일에서 이제 열흘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발급 권한이 자동으로 일괄로 부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기부금 단체가 그러니까 재경부 지정고시된 기부금 단체가 아닌 이제 당연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설립허가증이나 시설신고증 등을 이제 첨부하셔서 발급 권한 신청을 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화면은 이제 개별 발급 화면인데 개별 발급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근거 법령을 선택하고 기부자의 인적사항, 기부 내용을 입력하고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관리번호라는 란이 있는데 이 번호는 이제 뭐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번호가 아니라 이 기부금 단체에서 이 기부권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그 관리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에 기부자, 기부일자, 기부금액이 이제 모두 동일할 경우 중복 발급 여부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관리번호를 입력하셔야지 이제 요건들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괄 발급 화면입니다. 우리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건수가 많을 때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일괄 발급 절차는 이 중간쯤에 보시면은 이제 엑셀 서식 내려받기가 있습니다. 엑셀 내려받기. 엑셀 서식을 다운받은 후에 그 파일에 작성하신 후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유의사항은 이제 오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오류분은 제외하고 정상분만 일괄 발급되고 이건 여러 번 나눠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좀 전에 보신 그 내려받기에서 내려받은 이제 엑셀 서식을 받았을 때의 그 파일입니다. 여기에다가 먼저 사업자 번호를 넣으시고 담당자 성명, 연락처 넣으신 다음에 아래쪽에 신청 부분 코드, 이제 신규 발급인지 아니면 발급한 것을 수정하는 것인지 삭제하는 것인지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민번호, 성명 이런 것들을 좀 넣으신 다음에 저장하신 후에 이제 업로드 해주시면 여기에 있는 엑셀 내역들이 일괄 발급으로 영수증이 발행되게 됩니다.
지금 화면은 이제 일괄 발급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언제 몇 건을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만약 일괄 발급한 전체를 삭제하시겠다 하시면 여기 삭제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모두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별 건을 삭제를 하시려면 여기서 말고 발급 목록에서 건별 조회하신 다음에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기부금 단체가 아닌 기부자가 본인이 기부한 내역에 대해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못 받은 경우 이제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 요거를 이제 기부자가 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화면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부자가 방금 화면에서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기부금 단체에서 그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기부 내역이 맞는지 승인 처리 기부 내역이 맞으면 승인 처리해서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근데 만약 이렇게 기부한 내역이 없으면 반려 처리하시면서 반려 사유를 입력하시면 이제 기부자가 본인이 신청했던 홈택스 화면에서 발급 거부 사유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한 내용이 이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반려 처리하시고 사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종이로 이미 발급됐다 하면 이제 해당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유를 적어주시고 거부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만약에 기부 내역이 없을 때는 해당 기부 내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거부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은 이제 발급 목록 관리 화면인데 수정 발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까도 먼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당초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발급된 기명영수증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금액만 이제 수정이 가능하고 만약에 인적사항을 수정해야 된다 하시면 인적사항은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삭제를 하신 다음에 이제 새로 발급해 주셔야 되고 이제 익명으로 발급한 그러니까 인적사항 없이 발급한 익명 영수증의 경우에는 이제 인적사항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익명 발급 영수증의 경우에는 이 수정 버튼을 통해서 인적사항이랑 금액을 같이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을 수정하는 방법은 이 네모 빨간 네모 안에 이렇게 금액을 변경을 해주시고 수정을 해주시고 수정 완료 이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화면은 이제 발급 내역 조회하는 화면인데 기부금 단체도 여기서 이제 발급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고 기부자도 이 화면에서 기부금 영수증 본인이 받은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다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기부자가 여러 곳에 기부를 했다고 하면 이제 발급 목록 화면에서 여러 단체들이 나올 수가 있고 기부자도 본인의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기부자가 기부금 영수증 서식이 출력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직접 그러니까 기부금 단체에 요청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로그인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출력은 요 빨간 네모, 그러니까 아래 목록들에 대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빨간 네모 요거를 버튼을 눌러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그 모바일 홈택스 웹에서도 가능합니다. 여기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화면에 들어가셔서 이제 맨 우측 상단에 전체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메뉴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이다 보니 엑셀 서식이나 파일 업로드가 불가능해서 개별 발급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부금 영수증 서식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부금 단체의 지점이 기부받은 경우 이제 지점명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요 빨간 네모칸에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어, 오른쪽에 있는 재정경제부 그 옛날 기획재정부 얘기를 보시면 일반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발급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지점이나 분사무소에서 기부금을 받더라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시는 곳은 본점이어야 하고 아래에 지점에 대한 내용을 같이 기재해서 이렇게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부금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이제 지점 명의로는 발급할 수 없고 이제 본점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칸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부금 단체의 근거 법령은 이 서식 뒷면,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기표 서식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기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하는데, 여기 이제 6번 유형란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고 8에서 10번 라는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총 발급 금액을 적습니다. 근데 이 당해연도 기부금 영수증을 전부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이제 본 서식을 제출할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자주 묻는 질문 또는 답변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가 모든 기부금 단체에 대해서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부금 단체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들만 기부금 단체이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모든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 총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고, 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금액이 3억 이하인 단체들은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아이디나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그래서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에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기부금 단체 발급 권한 신청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발급 권한 신청 화면에서 설립 허가증, 인허가증 등을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세무서에서 승인 처리 후에 이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경부 지정고시 단체는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일괄로 이제 발급 권한을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부 일자를 발급일 현재보다 미래 날짜로 발급할 수 있는지 어, 살펴보면 어, 기부금 단체는 당연히 기부금을 수령한 날을 기부일로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급일 현재보다 미래 일자로 지정을 해서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기부자가 뭐 오늘 기준으로 3월에 기부를 할 테니까 지금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기부금 단체는 실제로 3월에 기부를 받으신 후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지 어, 지금 현재의 3월 1일 날짜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7번 기재부에서 지정 그러니까 재경부에서 기부금 단체로 지정 고시하기 전에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단체로 지정 고시된 연도의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전체를 지정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재경부 지정 고시 이후에는 발급이 가능하고 1월 1일로 소급해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임기별로 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말에 고시를 하고 6월 말 고시, 그 다음에 9월 말 고시, 12월 말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단체 같은 경우에는 각 분기별로 고시된 후에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그 후에 발급을 하더라도 기부금 단체를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1월 1일 날짜 기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스템에서 기부금 단체 근거법령을 알맞게 선택을 하셔야지 소급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소급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근거법령을 선택했을 때는 소급 발급이 안 되고 재경부 지정단체의 근거법령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법령을 선택해야지만 소급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급 발급도 당연히 1월 1일까지만 소급이 가능하고 전년도는 이제 소급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하실 수가 없습니다. 8번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 발급과 개별 발급이 있고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기부금 단체에 발급 요청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번호 대신에 휴대전화로 발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휴대전화로 발급하는 것이 휴대전화 번호와 국세청에 등록된 주민번호를 매칭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 발급 시에는 이제 그런 매칭에 어려움이 있어서 휴대전화 발급은 개별 발급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일괄 발급인 경우에는 휴대전화로는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10번 익명 기부에 대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익명 기부분은 기부자 부분을 익명으로 하여 선택하여 이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익명 기부자가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나중에 이제 실명으로 전화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추정 발급의 방법으로 이제 요거를 인적사항을 수정해서 수정 발급으로 발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기부한 경우에도 발급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당연히 이제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당부드릴 점은 이제 25년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 올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금액이 3억 이상이라고 하시면 내년에는 반드시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은 어, 생각보다 좀 많이 일찍 끝났는데 이게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려서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